챕터 2. 중국 구매 대행의 시작. 보시다시피 구매 대행의 개념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직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외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 대행지로 보내서 배송을 합니다. 오픈마켓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판매를 합니다. 구매자는 오픈마켓에 구매만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대행의 흐름입니다. 소싱은 어떠한 상품을 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키워딩은 어떠한 상품명을 사용해서 노출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요. 상품 업로드는 각 방법에 따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챕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에 처리도 가능하고요. 직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CS는 사실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이 되기도 하죠. 초반에는 CS를 받기를 추천드리고 각자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대행의 배송 과정입니다. 해외 판매자에서 배송 대행지, 국내 세관, 국내 택배사 이렇게 해서 고객으로 전달이 되고요. 배송 기간은 평균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되고 여러가지 지연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판매자의 발송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국 내 택배 이동 문제, 통관 지연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고객에게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과정인데요. 노출, 유입, 구매 전환 이렇게 세 가지로 판매 과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출과 유입은 소싱과 키워드로 니즈를 찾고요. 마켓의 SEO에 맞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구매 전환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부분인데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노출과 유입을 극대화시키고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고도화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픈마켓별 특징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대신에 고인물들이 많아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꾸준하게 매출을 내기가 좋습니다. 정산이 빠르고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뭐를 꾸미는 데 집중하면 충성 고객들이 생기고 재구매율이 높아집니다. 스토어를 키워서 양도도 가능하죠.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만으로도 감각 있게 소싱해서 스토어의 결을 맞춰서 빅파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솔팅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구매 대행으로만 소싱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사이트이기도 해요.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이라면 다들 아시죠? 로켓 배송, 급하게 배송을 받아야 할 물건들을 구입할 때 저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정말 빠르고 쉬운 반품 처리도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쿠팡이 신세계 이마트를 앞지를 정도만큼 이커머스 1위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초보 셀러 분들도 다른 마켓에 비해서 상단에 노출될 확률들이 높은 편이에요. 이커머스 1위 쇼핑몰에 걸맞게 초보 셀러 분들에게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G마켓 옥션이 있습니다. 높은 연령대의 고객층들이 많고요. 특히 관공서나 학교, 회사에서 단체 구매를 많이 합니다. 스마일 배송도 있지만 상품 수가 그렇게 많진 않고요. 다양한 쿠폰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 다음 11번가, 인터파크 특징들이 보기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고 계신 많은 셀러들이 암암리에 11번가 ESM은 국내 셀러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ESM은 우선은 글로벌 셀러를 가입하는데도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재도 11번가에서 좀 덜한 편이고요. 그래서 옥션, G마켓은 우선은 국내 셀러로 진행하면서 노출도를 높이며 판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11번가는 마켓 제재가 심해져서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카테고리 5등록이라고 해서 최후에는 일시 정지까지도 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글로벌 셀러는 카테고리 범위가 매우 적고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셀러로 진행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판매자 등급이 좀 높아졌을 경우는 복수 아이디 생성이나 탈퇴 후에 해외 셀러 재진입,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서 가입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진행을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상품 업로드 방법인데요. 대량, 반자동, 수동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특히 대량은 초보자가 하기가 쉽고요. 수천 개, 수만 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오픈마켓 상품 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테고리를 전체를 긁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라서 프로그램만 잘 사용하면 방법은 매우 쉽지만 상품을 전체적으로 지우고 물갈이 해야 하고 업로드를 멈추면 매출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업로드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한 사업자당 나오는 매출이 크지 않고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프로그램비도 비쌉니다. 온라인 셀링을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키우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진입 장벽도 낮아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도 쉽고 쉽게 포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은 내가 올리고 싶은 상품만 선별해서 가지고 와서 상품을 가공하고 업로드 하는 부분인데, 이미지 번역과 CS는 선택이에요. 꾸준한 업로드가 똑같이 필요하고 사업자는 1개 이상. 대량만큼 사업자는 많이 필요 없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 마켓마다 업로드 제한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3개 정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수동은 마켓에 직접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상품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가장 매출을 크게 낼 수 있고요. 그만큼 상품 소싱 능력이 곧 실력이 됩니다. 현재 매출 내시는 분들의 방법을 정리하자면, 최대한 사업자를 늘려서 상품을 닭등, 반자동으로도 알바를 고용해서 수정하면서 많이 업로드하거나 키워드, 상세 페이지 등을 신경 써서 효자 상품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건 한 방법으로 꾸준히 시도하면서 더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추천 방법으로는 반자동 등록으로 수익을 안정화시키면서 상품을 보는 눈을 기르고 상품 수동 등록을 해서 매출과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잘 안되는 케이스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키워드 공부를 안 하시면 상세 페이지에 집착하면서 하루에 업로드 양이 매우 적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판매로 연결되지 않고 재미를 못 느끼게 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자동 등록을 추천하는 이유는 오픈 마켓에서 대량 등록 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스토어는 10,000개, G옥션은 5,000개, 롯데온은 2,000개 등 상품 등록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10,000개 올린다고 해도 그 중에 몇 개나 팔릴까요? 많이 팔려봤자 100개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 마켓 입장에서는 나머지 상품들이 골칫거리일 것입니다. 이런 셀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겠죠. 그래서 반자동 등록을 추천드리고, 반자동을 하시면서도 꾸준히 수동 등록을 이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은 준비하셔야 합니다.